공부는 예쁘게, 성적은 더 예쁘게. 안녕하세요, 용구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말에 라면 많이 끓여 먹잖아요. 근데 물 끓일 때까지 기다리는 3분, 진짜 시간 안 가죠. 근데 미친 듯이 보글보글 물이 끓고 있을 때 계속 가스불을 켜둔다면 우리 100도, 200도, 1000도 이렇게 물의 온도가 계속 올라갈까요? 정답은 절대 안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헬쌤 노트 하나로 이 미스테리 싹 풀어드릴게요. 자, 노트 첫 번째 끓는 점 볼게요.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복습, 액체가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방금 쌤이 물어봤죠. 아까 가스비 아깝게 계속 불을 떼는데도 온도가 100도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바로 옆에 포스트잇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해준 이 열이라는 열 에너지가 온도를 올리는 데 쓰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딴짓을 하거든요. 무슨 딴짓이냐면 액체인 친구들은 서로 손을 잡고 있어요. 근데 기체로 날아가려면 이 손을 끊어내야 돼요. 근데 열들이 이 온도 변화하는 데 쓰지 않고 이 친구들의 손을 끌어내는 상태 변화하는 데 온 힘을 다 씁니다. 그리고 끓는 점의 특성을 두 가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같은 물질이면 끓는 점은 당연히 동일합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물질이라면 끓는 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끓는 점을 우리가 물질의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물질의 특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인데요. 두 번째는 끓는 점이란 양과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프 보면서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자, 끓는 점의 원리를 알고 있다면 액체 물질의 가열 곡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시험 문제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질문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A, B, C 중에 어떤 친구가 같은 물질일까요? 여기 보시면 가열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렇단 얘기는 액체가 가열해주면 뭘로 바뀌죠? 기체로 바뀌면서 아까 나왔던 일정해지는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100으로 끓는 점이 같은 친구들이 있죠. 누구랑 누구예요? B와 C죠. 그래서 B와 C는 물질의 종류가 같고요. 당연히 A는 여기 보면 100도보다 높은 데서 끓는 점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A는 다른 물질일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B와 C 중에 물질의 양은 누가 더 많을까라는 건데요. 여기 온도가 100도기 때문에 우리 100도에서 끓는 건 당연히 물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C는 훨씬 빨리 끓었고요. 가열 시간이 짧죠. 근데 그에 반해서 B는 가열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럼 누가 더 양이 많은 거겠어요? 당연히 B가 더 많은 겁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C는 나 혼자 라면 먹으려고 1인분 끓인 양인 거고요. B는 친구들이 놀러와서 5인분까지 끓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더 많이 걸리겠죠. 자, 아래로 내려갈게요. 고체랑 액체 변신인데요.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녹여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면서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온도가 있는데 이것을 녹을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다라고 해서 녹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위와 똑같이 우리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융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녹은 초콜릿을 냉동실에 넣습니다. 그러면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하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또 나타나게 되죠. 이 온도는 우리가 어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응고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건 얼음이 녹는 온도와 물이 어는 온도가 어때요? 둘 다 똑같이 0도로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물이 얼면 뭐가 되죠?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기 때문에 그 온도는 동일합니다. 즉 정리해보면 같은 물질에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항상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종종 틀리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드디어 최종 보스 산봉우리 그래프가 등장했습니다. 고체 물질의 가열 냉각 곡선인데 우린 고체 얼음으로 생각해 볼게요. 냉동실에 꼼꼼한 얼음이 있는데요. 이 친구를 꺼내서 녹여줍니다. 그렇다가 다시 냉동실에 넣어서 얼음을 만들어주는 얼음의 일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죠. 그럼 우리는 가열한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열곡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구간이 있어요. 이거는 차갑게 냉각시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냉각곡선이라고 불러요. 먼저 첫 번째, 이 A부터 F까지 중에 상태 변화하는 구간을 고르세요 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아까 배웠죠? 상태 변화할 때는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죠. 일정해지는 구간 딱 두 개 있죠? B와 E죠. 그래서 상태 변화 구간은 B와 E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시험 단골 한정인데요. 어디가 고체고 어디가 액체만 존재할까요? 자, 처음에 고체 물질의 가열 냉각 곡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A점에는 고체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B점에 가게 되면 온도가 일정해지죠. 그럼 상태 변화 구간이기 때문에 고체와 액체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C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액체만 존재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냉각 곡선 보시면 액체부터 시작할 거고요. 상태 변화 구간에서는 액체와 고체가 함께 존재하고요. 다시 온도가 떨어지는 F 구간에서는 고체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고체만 존재하는 구간은 가장 처음과 끝인 A와 F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액체만 존재하는 구간은 C와 D가 되겠죠.